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번 주 들어 변동성이 가장 적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움직임도 없이 오늘은 굉장히 플랫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1%, 전날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코스닥도 0.2% 하락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코스피 내에서는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었던 카카오, 이 종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진 않은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이 있었고 또 엔터 기업들, 이쪽에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진한 실적 발표가 있었던 LNF하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은 썩 좋지 않았었네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죠.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8월 첫날을 제외하고 계속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반대로 기관만 순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 지금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번 달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보면 LNF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모두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브, 현대차,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삼성 SDS, 기관은 모처럼 2차원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상위권 내에서 빠져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다행히도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나스닥이 전날하고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2%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소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은 어제하고 다르게 변동성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이제는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게 100% 제로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나스닥을 보면 그동안 3개월 동안 이어졌었던 시장의 흐름, 최근에 21선이 깨지면서 약간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위치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폭이 하락이 나왔다고 해도 3개월 만에 21선을 깼던 위치인 만큼 단지 시장이 빠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직전 21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만에 21선이 깨진 만큼 다음 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만약에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이 연동되지 않았다면 저는 국내 시장의 위치는 과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상승할 만하면 한 번씩 조정이 들어오는 이런 구간이 계속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RSI 지수를 보더라도 과열권이라고 볼 수 없는 위치인 만큼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다음 주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항상 시장을 볼 때 추세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코스피를 보면 작년 10월쯤에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대략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1월쯤에는 여기를 살짝 깼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고, 그리고 올해 3월하고 5월 또 7월, 물론 주식은 과학이 아닌 만큼 정확하게 맞닿아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핏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코스피도 조금의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추세는 상승 쪽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확인해보면 한 이쯤 되겠죠? 2570포인트? 혹시나 빠진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요. 거기서는 반등을 조금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깨진다면 비중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매수 기회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주기를 보더라도 이때는 한 3개월 정도 걸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했을 때 2달 반 정도, 그리고 이때는 2달, 또 이때도 2달 조금 안 되네요. 그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로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도 어쨌든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 만큼 한번 추세를 그어볼게요. 대략 이렇게 추세를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그 추세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 이쯤 되겠죠? 65,800원? 혹시나 조금 밀린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가격대에는 직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때문에 매물대를 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큰 흐름에서 추세는 상승 중인 만큼 한 65,800원 정도? 일단은 그 정도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초전도체가 정말 핫하잖아요. 어제 밤쯤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초전도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 때문에 시간에서 무더기로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몇몇 종목은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다른 종목들은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그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기술이 정말로 팩트로 밝혀지고 또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못해도 수십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지난번에 국내에 사우디의 빈살만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가 크게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로 수익을 내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단지 재료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타를 잘할 수만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절대로 공략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재료가 사실로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술이 접목이 되고 또 상용화가 되어서 실적으로 찍히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업종으로서 최근에 정말 네이버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물론 며칠간의 상승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이버의 이번 영업이익이 3,700억이 나왔고 전 사업부가 골고루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으로 커머스와 핀테크는 거의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다른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미약하지만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카카오는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3%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조금은 동일하게 보셨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분명히 다른 종목으로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정적인 것은 조금은 미래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네이버는 이번 달 말에 하이퍼클로바 X를 발표할 것이고,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올 초에 정말 핫했었던 챗 GPT, 그거보다 무려 6,500배나 많이 한국어 학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 글쓰기라든지 또 요약, 창작 등 이런 능력들을 갖추었고, 또 9월쯤에는 서비스 Q를 출시할 것인데 이건 또 검색을 중심으로 해서 쇼핑이라든지 장소 예약,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다양한 분야로 접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플랫폼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넘길 것이 아니고요. 카카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카카오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에 나왔던 카카오톡, 과연 이게 없었다면 지금의 카카오 택시라든지 또 카카오 대리, 카카오 쇼핑하고 또 선물하기 등등 다양한 사업으로 접목을 시키고 늘릴 수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챗 GPT를 넘어서 국내만의 특화된 AI 플랫폼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네이버가 이 플랫폼을 잘 정착시키기만 한다면 그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충분한 확장성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를 보면 정말 몇 년 만에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단 말이죠. 반면에 카카오는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때문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플랫폼 있죠? 그게 오늘 발표되었던 호전적인 실적에 더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런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일단은 8월 첫 주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첫날을 제외하고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그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8월도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